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지난 영상에서 네. 수학 잘하는 아이들 5가지 습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남자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문제풀이 정리하는 습관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쵸. 남자애들 풀이 과정 잘 안 쓰죠. 저희 네.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왜 그러는 건가요? 그죠. 남자아이들은 뭐 풀이 과정이 뭐야. 본인이 쓴 글씨도 못 알아보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런 식이나 풀이 과정 같은 거를 쓰지 않는 경우는 사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내가 풀이 과정을 정리할 만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걸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거는 더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이제 엄마가 풀이 과정 좀 써라 해도 애들이 말 안 듣는 이유는 애들은 보통 수학 문제는 풀어서 내가 답만 맞추면 됐지 이 과정을 왜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안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런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에게 왜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이 필요한지 네가 왜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풀이 과정을 왜 써야 하는지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저번 영상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네가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사실 조금 귀찮고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문제를 틀렸을 때로 생각을 해봐라. 문제를 틀렸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네가 문제를 다시 안 풀어도 되고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너한테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거를 조금 먼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귀찮은 과정이 아니라 나한테도 더 유리한 과정이구나를 아이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엄마가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아이들 이제 풀이 과정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사실 서술형 문제도 풀이 과정 안 쓰고요. 필요한 식 하나 그냥 간단하게 계산식 하나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선생님. 이제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 자 서술형 문제라는 거는 네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나 뭐 채점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답을 냈습니다라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다. 근데 지금 네가 쓴 거 요 한 줄의 식으로 그 채점자나 선생님이 너의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래? 네가 채점자라면 이 친구에게 어떤 점수를 줄 거야? 라고 이제 한번 반문을 좀 시켜봐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과정을 조금 통하면 아이가 아 내가 왜 풀이 과정을 써야 하는구나 라고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거니까 이제 이 방법이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도움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풀이 과정 쓸 때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조금 도움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긴 풀었어. 이제 그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못 푸는 아이들의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너 한번 풀이 과정 써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 너 지금 잘 풀었어 답 다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이제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본인이 일단 답은 냈으니까 이 문제를 풀 줄 아는 친구거든요.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풀었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거는 글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은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래 지금 네가 방금 말한 거를 그대로 글로 적어봐 라고 이제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지금 한번 말로 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 머릿속에 한번 정리가 된 내용을 그걸 글로 쓰는 거는 처음처럼 그렇게 막막하고 어렵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유도를 해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냐면 아이가 서술형 풀이 과정을 쓰기는 쓰는데 이 과정 이제 결과물이 조금 이제
미흡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보충된 연습을 시켜주고 싶어 할 때 이제 쓰시면 좋은 방법인데, 사실 저는 계속 이제 학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정답지를 아이에게 주지 마라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답지를 활용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엉망진창이 됐든 논리적으로 맞지 않든지 간에 아이가 1차적으로는 풀이 과정을 써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를 이렇게 펴서 모범 답안을 좀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답안의 풀이와 네가 쓴 풀이를 한번 비교해봐.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르니? 그리고 한번 따라서 써봐.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아이도 이제 본인이 쓴 풀이와 모범 답안에 있는 풀이가 뭐가 다른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가 이제 스스로 조금 파악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을 조금 하면 이제 아이들이 풀이 과정 쓰는 거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그런 습관을 좀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아, 네, 선생님.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이에게 필요성은 말하지 않고 잔소리만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당장 네.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아이에게 서술형 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도 이제 말로 하는 연습, 따라 써보는 연습 하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